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개장하고는 31분 정도 지나 있습니다. 주도주 투자로 어떻게 포트 꾸려갈지 함께 고민해 보시죠.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담아둔 종목들 먼저 리뷰하고 출발해 볼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로봇주를 많이 담아두었던 주도주, 지금 우림 PTS 상한가 안 풀리고 계속해서 오늘장에서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앞뒤로 있는 한라캐스트와 현대무백스도 오늘장 15% 올라갑니다. 그 안에서 약간은 눌리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리뷰해 주신다고요? 야,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원래 과거에는 대장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만 혼자 천천히 좀 쉬고 있고 나머지들이 지금 오늘 완벽하게 불을 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림 PTS나 여타 이제 SBB테크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100% 가까이 올라온 종목들이 좀 일부 쉬어가는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네, 이 쉬어가는 구간도 너무 오랜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빠르게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만큼 지금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히려 후발적인 형태로 쫓아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가 앞으로 있어가지고 코스닥 정책 그리고 코스닥 지수에 대한 상승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들어갔었던 만큼 좀 이렇게 급하게 보실 필요 없이 천천히 중장기적으로 내년도까지 좀 끌어가는 형태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저는 이거 수급 하나만 딱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수급이요? 네, 수급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갈 텐데, 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2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외국계들 내에서 연속 매수세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직 좀 더 크게 움직이고 요새 좀 더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부품 관련주들 쪽이라고 하죠. 이쪽의 움직임이 좀 더 강하다 보니까 이런 대표 대형주 쪽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낮아진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보다는 일부 밑에 있는 종목들 쪽으로 좀 퍼졌다는 점 체크하시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난 저항대 돌파한 이후로부터 갭만 좀 메꿔주는 형태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충분하게 홀딩 관점 유지해 보시면서 로봇 관련주들 오늘 좀 너무나 강하고 계속해서 핫하기 때문에 CS2026 전까지는 마지막 불꽃 슈팅들을 계속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키 맞추기 형태로 올라가고 있는 만큼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이 로봇주로 또 한 번 더 다뤄드리면서, 그리고 또 담아보실 로봇주 준비해 왔으니까요. 바로 로봇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포트 안에 있는 100%가 넘어가는 수익률의 주인공들 만나보셨죠? 첫 번째 이슈 바로 로봇주로 열어보겠습니다. 이슈 자체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CES 2026에서 처음으로 공개된다라는 소식인데요. 앞서 포트에서 확인해봤던 오늘 상한가 바로 직행하고 풀리지 않고 있는 우림 BTS,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감속기를 또 공급한 이력이 있죠. 이 때문에 액추에이터 관련주 중심으로의 불을 뿜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휴림로봇 3% 올라가고 앞서 확인해보셨던 한라캐스트도 상승폭 조금 더 확대하면서 16% 상승해주고 있네요. 어떤 이야기 좀 짚어주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재료성에 의해서 CES 2026까지 일단 1차적으로 노려보겠습니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덜고 이런 지금 계속 트레이딩을 유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자, 그래서 로봇주에 대한 이슈 이야기들이 바뀐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크게 딱히 바뀐 거는 없어요. 그대로 재료성에 대해서는 유지 중입니다만, 지금 연말까지 흘러감에 있어서 어제장도 보시면은 대주주 양도세 뉴스 꺼내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눌림세가 강하니 개인들의 관심도가 높고 일부 좀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만 좀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 아틀라스 뉴스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번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좋은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로봇주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해도 되는 종목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는 종목, 이게 좀 나뉠 테니까. 네. 자, 일단 큰 종목 먼저 좀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CES 2026으로 로봇주들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CES 2026으로 인해서 전환이 일어날 건데, 지금 주도주 형태들은 일부 부품주, 감속기와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강세인데 저는 여기서 완성차 업체로 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현대 모비스죠. 현대 모비스요. 모비스입니다. 현대 모비스 현재 37만 1,000원, 1.9%가량의 상승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 지금 이번에 시장 보시면 현대 무백스도 이야기하고 현대 위아, 그러니까 AS 유통 쪽에 현대 위아,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공정 내에서 지금 수주 건수 받고 있는 현대 무백스, 가음속기 쪽 SPG 아니면은 UL, 지금 계속해서 SBB테크 이런 종목들까지 이제 폭 넓게 이제 여러분들께 감속기 쪽으로 보는데, 저는 결국 중장기적으로 지금 현대 모비스만한 게 없다라고 왜 얘기를 하냐면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로봇주들 주가 PBR 비율이나 아니면 퍼 같은 경우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만큼 싼 종목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로봇이 투여되는 이유, 우리나라 특히나 자동차 업계 산업 보시면은 차 관심도 높으신 분들께서는 최근에 페이스리프트가 굉장히 잦다는 거 이해하실 거예요. 뭐 제네시스라든지 아니면 뭐 산타페라든지 뭐 현대 기아차들 요새 보시면은 너무 이 페이스리프트가 빠르다 보니까 막 사고가 났어요. 부품이 필요하잖아요. 네. 부품이 없대요 요새. 이 이야기가 사실 연단위가 좀 오래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인건비 올라가고 근데 근무 시간은 줄어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생산 필요 제품들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부품 수주가 공급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누구다? 로봇이라는 겁니다.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금연기술력 때문에라도 빠르게 로봇에 대한 생산력도 올릴 수 있는 반면에 현대모비스는 이 로봇을 생산뿐만 아니라 투입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개선세까지 실적 전망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형 진출까지 생각해 보신다면은 현대모비스는 지금 중장기적으로 꼭 끌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꼭 체크하시면서 오늘 현대모비스와 굉장히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네. 자, 대표 대장주 형태로 저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항상 현대모비스 저는 개인적으로 한 50만 원까지는 봅니다만 자, 이 종목 말고도 지금 이번에는 지금 감속기랑 부품 쪽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필요해요. 자,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 있다라면은 생각할 수 있는 뇌. 네. 뇌가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로봇의 영혼은 뭘까요?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주 하나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오늘 첫 번째 종목 바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자, 현재가 7,36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슈어 소프트테크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장 초반에 강세 보이다가 지금 계속해서 26일까지 뭐 대주주 양도소득세나 아니면 이런 차익 실현과 같은 환율 문제가 좀 일부 겪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내에서 윗꼬리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네, 괜찮다.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눌렸을 때가 지금 매수할 기회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및 로봇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곳입니다. 자, 슈어 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 물론 자율주행도 빠지지 않지만 현대차와 관련돼서 왜 이야기가 항상 나오냐면은 현대차 지분율 7.3% 현대차가 이 회사에 대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대 주주로 올라와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슈어 소프트테크 이번에 아틀라스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공개와 관련된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슈어 소프트테크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어느 쪽을 봐야 되냐면은 로봇 중에서 슈어 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 피지컬 AI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블릭이라는 회사에 또 투자와 인수합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블릭이라는 회사가 뭘 잘하냐면은 이 실내 공간 있죠. 네. 이 실내 공간에 어떤 게 배치되어 있고 그걸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로봇 프로그램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로봇들이 막 우리가 바깥에 막 돌아다니면서 막 요새 막 욕하고 다니는 로봇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한테 로봇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저희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뭐 가정용 아니면 공장에서 한정적인 공간에서 활동을 영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실내, 특히나 이 좁은 공간에 대해서 분석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공간 지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눈이 필요하다면 눈만 가지고 있어 본다고 해서 뭘 해요? 그냥 가만히 있을 건 아니잖아요. 네.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눈으로 본 거를 분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걸 처리해주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슈어 소프트테크가 가지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테슬라 그리고 삼성 지금 전기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이슈성도 계속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하드웨어 섹터들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다. 특히나 금리 인하 구간과 지금 계속해서 투자 여력에 대한 확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 쪽에서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7,450원 유지 중입니다. 주봉으로 바꿔서 보실 텐데, 자, 지금 주봉이 계속해서 지금 세 번째 저항대, 2024년도 1월부터 5월 정도까지 저항대를 계속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저항대 돌파하는 순간 더 레벨업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9,200원, 손절가는 6,300원으로 정정해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어 소프트테크 한 종목 먼저 편입해 보겠습니다. 손절가 라인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주도주에서 꾸준히 물고 있는 2차 전지 오늘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차 전지 소재주에 좀 호재성 이슈가 나왔죠. 어제 장을 마감하고 나서 엔캠이 드디어 CATL을 뚫어냈다. 5년간 연 7만 톤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제 애프터에서도 16%대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 오늘도 지금 현 시점 13% 올라가고 있네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 좀 해볼까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뉴스가 바뀌지 않았고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앞에 로봇을 했잖아요.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로봇에 대한 투자 방향성을 믿으면서 2차 전지를 못 믿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 같은 경우에 자, 뭐 2차 전지 소재나 아니면 원자재, 원재료, 히토류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에서 감산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상승폭도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수요도 겹칩니다. 원래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으면 같이 못 올라가지만 수요가 너무 폭발적이기 때문에 구리도 올라가요, 은도 올라가요, 추가적으로 리튬 가격도 올라가요.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엔킨과 같은 지금 전의 질, 전의 액, 아니면 전체적으로 뭐 육부라, 인산, 리튬, 니켈 전방적으로 지금 다 그냥 가격이 급등 중이에요. 그거를 이제 딱 증빙을 해주는 게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 과거에 생산량이 가장 많았었던 원자재 중 하나였기 때문에 하락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리튬 관련주들 계속 빠졌잖아요. 근데 리튬 관련해가지고 제가 가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전일 기준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가격 먼저 차트 이거 같이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리튬 가격 전일 종가 기준입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얼마냐? 12만 위안을 넘겼습니다. 12만 꾸준히 위안. 보고 있는데 얼마 전만 해도 11만 위안이었거든요. 네, 계속 넘어갔네요.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 9%가량만 올라간다라고 해도 거의 이거 상한가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루 종일 4에서 5% 이상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인식 개선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2차 전지 EV 때문에 안 된다. 저는 아직도 항상 얘기합니다만 EV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진짜 핑계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에 따른 주가 하락폭은 25년도에 다 반영했습니다. 지금부터는 ESS 로봇향으로 가야 된다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2차 전지 로봇주가 상승 나오는 만큼 이 수요는 이 로봇주의 주가가 증빙을 해주고 있고 리튬 원자재들이 증빙해주고 있다. CATL과 BYD도 마찬가지로 이제 로봇 배터리 생산과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2차 전지 업체들도 이에 따른 성장 전망 바라보시면서 오늘 종목은 당연히 대장주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10월 달에 이 종목 담고 큰 수익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눌림 잘 노려서 담는다. 현재가 15만 9,30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대장주 에코프로 BM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들어갈 타이밍이 왔군요. 다른 2차 전지 주들도 계속해서 소개시켜 드려왔다시피 단 한 주도 저는 2차 전지를 아직은 팔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홀딩 전략 그리고 엔캠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해당 종목에 대해서도 오히려 계속해서 더 사셔야지 지금 팔 타이밍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엔캠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도 지금 최근에 긍정적인 뉴스 축하드린다 말씀 전해드리면서 빠른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대장주입니다. 에코프로의 약극제 핵심 기술력 보유 2차 전지 소지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취향차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취향차이다. 에코프로가 더 빨리 올라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네. 자, 에코프로 BM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이만큼 지금 국내 시장에 대해서 반영이 지금 느리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지금 이제 나올 수 있는 악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개를 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국내 2차 전지는 중국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오히려 악재다. 이렇게 발언하시는 분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정말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성장을 정말 1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다. 절대 그런 얘기 나오면은 믿지 마시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에코프로 BM이 3분기 실적 개선 때 당시 인니 니켈 재련 공장에 대해서 지금 개선세 올라오는 거 확인을 하셨죠. 근데 원자재 가격 더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들, LS 그룹주들 전방위적으로 지금 다 뭐합니까? 해외에 지금 광물 자원 지금 전부 다 이미 확보하고 있고 더 추가 확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중국은 원자재 가격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필요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요. 이전에 항상 제가 이 비율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혼식장과 마찬가지라고. 네, 결혼식장도 결국 코로나 이후로부터 뭐죠? 배짱 장사입니다. 똑같기 때문에 2차 전지 상승 꼭 노려보시면서 에코프로 BM 가격 전략 차트 보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삼성 SDI,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고객사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ESS 전환 쪽으로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점 북미향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가격 전략 목표가는 22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13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대장주 에코프로 BM 다시 한번 편입해 보겠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라인 꼼꼼하게 체크하시고요. 2차 전지의 추이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장 초반 주목해봐야 할 이슈에 맞춰서 그에 발맞춰 담아볼 종목까지 함께 주목해봤습니다. 앞으로 남은 장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